청년 도약 계좌 상품 출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 70만 원씩 꾸준히 5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 젊은이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현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거 누가 어떻게 가입할 수 있고 조건은 어떤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팀 박성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청년 도약 계좌 이게 쉽게 말해서 고금리 적금 상품이라 벌써부터 제 주변에서도 관심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15일부터 출시되는 건가요? 네, 모레인 목요일부터 11개 은행을 통해서 가입 신청이 시작됩니다. 음, 각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이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오부제 신청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첫날인 모레는 출생한 해 끝자리가 3 그리고 8년으로 끝나는 분들로부터만 신청을 받는 시기입니다. 네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하고 또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돼 온 이 청년 도약 계좌는 5년 동안 꾸준히 70만 원씩 매달 적금하면 정부 기여금까지 더해서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의 정책 금융 상품인데요. 네네. 그렇다고 무조건 70만 원씩 내야 되는 건 아니고요. 70만 원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됩니다. 이 만기는 5년이고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이 조건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이 기존 청년 전용 상품들에 비해서 그 가입 조건도 좀 널널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몇 가지 있죠, 조건들이. 요거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이 청년 도약 계좌라는 말처럼 그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만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하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만 40세라도 군 복무 기간이 6년이라면 어. 34세로 보고 가입 연령으로 치는 겁니다. 저는 가까스로 가입이 되던데 박성원 기자는 어떤가요? 저는 안타깝게도 청년이라고 불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 연령 기준 있어도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연령 기준에 충족하는 분들이라도 이 개인 소득 그리고 가구 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음. 이 개인 소득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이 작년 한 해 동안의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네네. 네, 또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들의 소득까지 보는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들의 소득 합산액이 전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 이걸 즉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네. 1.8배 이하여야 합니다. 얼마예요? 예컨대 작년도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8배는 월 586만 8,153원이고 580만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4인 가구의 경우 월 921만 7,944원인데 이 조건에 충족하는지도 잘 따져 보셔야겠습니다. 네네. 만약 이런 소득 조건을 충족한 청년 부부라고 해도 이 각각 가입도 가능합니다. 네. 그럼 개인 소득이 없는 청년은 어때요? 가입할 수 있나요? 그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도 가입이 안 되고요. 다만 가입 후에 소득이 없어지거나 증가했다면 가입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아. 네. 또 체크하셔야 되는 게 모든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직전 3개년도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넘긴 해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오. 올해에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좀 잘한 분들은 오히려 이 그렇죠. 기간 가입이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소득은 이처럼 가입 과정뿐만 아니라 가입 후에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준다고 했잖아요. 네네.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기여금이 더 붙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2,400만 원 이하라면 월 납입금 40만 원까지 6%의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그건 정부가 주는 돈이에요. 네,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40만 원을 내가 만약에 냈다면 그러니까 그거의 6%인 2만 4천 원이 지급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납입금을 더 올린다고 해도 정부 기여금이 더 지급되지는 않고요. 네. 만약에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기여금 지급 비율은 조금씩 떨어지는데 네. 총급여 6천만 원을 초과하면 기여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외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돈까지 얹혀지니까 뭐 최종적인 금리를 계산하면 거의 10% 가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은행들이 제시한 최종 금리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원래는 어제 확정이 돼서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출시 하루 전인 내일로 공개 날짜가 좀 미뤄졌습니다. 네. 이 70만 원씩 5년을 모아서 5천만 원을 만든다는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금리가 연 6%는 돼야 된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근데 은행들이 예고 차원에서 지난주에 이제 사전 공시한 금리 내용만 놓고 봐서는 이런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어.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대체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해서 연 6% 금리를 제시하긴 했지만 네네. 우대금리 조건이 많고 또 까다로워서 음. 실질적으로 이게 6%를 고스란히 적용받는 사람은 적을 수 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금융당국의 시각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좀 조율이 필요해서 이 공개 날짜가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 네. 은행들이 제시한 그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들 뭐였어요? 이 주요 5대 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자면 네. 이 사전 공시 내용이고 미확정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금리는 연 3.5%로 책정됐고요. 기본금리. 네. 그리고 연간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저소득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소득 우대 금리는 0.5%로 같았습니다. 네. 요걸 합치면 이제 연 4%죠. 음. 이와 별도인 추가 우대 금리도 최대 2%로 동일하게 제시하면서 6% 선을 딱 맞춘 거예요. 그런데 이 추가 우대금리 2%를 그대로 적용받으려면 여기에 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네. 은행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급여 이체나 아. 마케팅 동의 등 뭐 4-5개 정도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특히 KB국민은행을 제외하고는 자사 카드 결제 조건도 있었는데요. 결제만 하면 된다는 것도 있었지만 해당 카드로 특정 금액 이상을 쓰는 걸 조건으로 내건 은행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은행의 사회공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어제 은행장들이 모인 청년 도약계좌 관련 협약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한 발언 들어보시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은행권에서는 이 금리가 높은 상품인 만큼 우리 은행에도 좀 재량권은 어느 정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는데 결국 기본금리를 좀 올리는 쪽으로 결론 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은행의 사회공헌 필요성 강조한 만큼 그런 상품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박성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